정오 종합뉴스. (3월 3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두 번째 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투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안철수 대표의 실제 속내는 양당 체제 일원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후보들 간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두 번째 청문회가 어제 끝났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청해진 해운의 지시였음을 밝히고 이준석 선장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퇴선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특조위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특검이나 고소, 고발로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틀간 청문회를 본 이금화 씨가 증인들 앞에서 호소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 바지선에 올라가서 그 냄새를 맡았던 엄마입니다. 그 세월호 속에 제 딸이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714일의 인양을 갖고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 없이는 진상규명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맹골수되어 있습니다.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조차 해결 못하면서 안전사회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아이들을 찾아줬으면 참 좋은 나라였을 겁니다. 참 행복한 나라였을 겁니다.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게 맞춰지고 소수가 묻히면 그건 안 됩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다수대로 인정을 해주고 소수는 소수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판례상. 그래서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실종자에서 인양이 결정되고 미수습자로 바뀌었습니다. 9명의 수습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찾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이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미수습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살아갈 희망조차 없습니다. 인양팀이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9명의 미수습자를 갖다 미수습자에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의 실종자도 나오지 않게끔, 한 명의 더 아픈 가족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갖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명의 실종자도 나오지 않게끔. 정말 모든 법에, 특별법에 인양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긴 싸움과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생각하고 소수가 다수를 갖다 서로 배려하며 서로 화합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픈 역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외투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투표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13개 나라 198개 재외투표소, 재외유권자 1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외투표소는 재외공관과 공관의 투표소, 파병부대 등에 설치되고 재외유권자는 여권과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르다면서 선관위 홈페이지나 재외투표 안내 메일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12일 밤 자정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와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제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일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찍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각 지역 야권 후보들이 협의해 연대에 나선다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야당 후보자 연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국민 소망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심각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안철수 대표의 실제 속내는 양당 체제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어 이삭줍기로 몸집을 불리고 특정 지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은 양당 체제 극복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사람, 기반, 조직에서 그 어떤 측면에서도 차별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야권연대 거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권연대에 종사하는 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3당은 되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지금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 어제도 보면은, 당대당 연대는 불가능하지만 후보 간 연대는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는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도리인 것이죠. 예.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연대를 갖다가 하지 않음으로써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를 얻더라도 그걸 묵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야권연대를 반대하면서 여권연대에 공사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은 야권 지지층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태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서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야권연대와 무관하게 예.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수 지역구 의석을 챙기고 그 다음에는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후보를 끝까지 내보냄으로써 정당 득표율을 올려서 비례대표를 늘림으로써 제3당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그 목표는 성취될지 몰라도 더 큰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수도권 등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늘릴 경우에 그래서 그 의석이 180석, 200석까지 육박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현재의 태도는 여권연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3당은 되겠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하진 않아서나 결과적으로는 여권연대에 종사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4월 4일이니까 사실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거듭 야권연대를 촉구했습니다. 4월 4일까지니까 사실은 며칠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이나 또는 더민주당까지 중앙당에서 결단을 내린다면은 2, 3일 사이에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치열한 야권연대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완전 여야 간의 승패가 갈리는 곳
이런 것들이 수십 군데가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시작한 계약서 이어달리기 총선 공약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계약서 이어달리기는 가불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5대 핵심 공약을 1년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의원들이 서명하는 총선 공약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서명 불가를 공개 선언하는 등 당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데 1년치 월급을 뱉어내겠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년 새 1억 원 폭등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KB국민은행의 3월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24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 원을 돌파한 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3억 원을 돌파한 지 2년 1개월 만에 1억 원이나 폭등한 것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가만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은 오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는 변호사 시험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 1,500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 등록금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사법시험 폐지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현 상황에 대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 가운데 두 곳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올 들어 선박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2.9도입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